주호영, 문재인 대통령 좀스럽다 발언. 국민에 대한 겁박.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4일 양산 사저부지 의혹과 관련해 강한 불쾌감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에 대해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 가족이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불법이라며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등 10여 년간 영농 관련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다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 처남이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로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해달라.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의 비리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페이스북 글 전문이다. 문 대통령님,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페이스북에 뜬금없이 올린 글을 보면서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 깊게 파인 거대한 골짜기가 느껴집니다. 대통령님의 억울한 마음, 행간이 아니라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느껴집니다. 그렇더라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을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감옥에 가두고 있는 문 대통령이 할 소리는 아닙니다. 대통령의 진노에 국민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겁박입니다. 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피 끓는 심정으로 법치 파괴, 탈원전 등 국정 현안에 대해 대통령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편지를 몇 차례 보냈습니다.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여당이 임대차 3법을 비롯한 법안을 마구잡이로 처리할 때 긴급하게 대통령 면담을 원했지만 청와대의 공식적인 답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였습니다. 여당이 180석의 힘으로 법과 예산을 탱크처럼 밀어붙일 때 대통령님은 협치가 중요하다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런 분이 좀스럽게 퇴임 후 물러날 사저 때문에 첫 SNS를 띄우면서 발끈했습니다. 기왕 직접 소통을 시작하셨으니 제가 오늘 드리는 몇 가지 질문에 즉각 응답해 주시오. 문 대통령님,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사저를 법대로 짓고 있으니 시비 걸지 말라. 대통령 가족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농지 구입, 용도 변경 모두 다 불법입니다. 이런 일로 한 해에 수천 명이 처벌받고 있습니다. 여당 의석은 180석 가까이 되고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언론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나의 불법은 닥치고 이별지 말라는 것은 아니겠지요. 10여 년 영농했다면 비료비, 농약비, 종자비, 묘목비 같은 영농 관련 지출 내역 공개하시죠. 대통령의 사저에 경호시설이 포함돼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한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10년이면 끝납니다. 10년 후에는 양산사저 국가에 헌납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선거를 앞두고 시비를 건다? 우리 야당이 1년도 훨씬 전부터 문제 제기한 사안입니다. 그 짧은 대통령님의 글 안에 사실과 다른 이야기 투성입니다. 사저 관련해서 제가 대통령께 정작 궁금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렇게 경호에 연연해 하십니까? 문 대통령이 청와대를 떠나 광화문 정부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고 할 때 국민들은 열광했습니다. 그 약속 저버리면서 대통령은 아무런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청와대에서 그때 비공식적으로 흘러나온 이야기는 경호상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청와대에서 5년 내내 일했던 분이 경호 문제 검토도 없이 광화문 시대를 약속했습니까? 탈권위주의, 적폐청산을 이야기했던 분이 퇴임 후에 못난 전직 대통령들과 똑같이 경호를 받겠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북한 김정은의 위해가 두렵습니까? 퇴임한 문 대통령 사저 찾아가서 극악스럽게 신변을 위협할 세력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문 대통령이 내 퇴임 후 경호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지시했다며 그 순간 5천만 국민이 대통령의 경호요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퇴임 후 안전판은 국민의 신뢰이지
기관단총을 가슴에 품은 대통령실 경호원들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1000평 조금 넘는 대통령 사저 내가 법대로 짓는데 왜 시비냐고 화를 냅니다. 지금 국민들은 LH공사가 벌인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묻습니다. 그린벨트 내의 땅을 사고 팔아 4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천암도 법대로 재산 증식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암에게 혹시 부당하게 투자 정보가 흘러간 것은 아닙니까? 화내지 마시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가 부동산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불법 편법은 없었는지 지금이라도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를 감시하는 기구인 특별감찰관 제도를 취임 이후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천암의 의심적인 부동산 이익 취득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족들의 비리나 비위가 드러날까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 아니냐? 국민적 의혹에 답해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엿보는 두 개의 큰 즐거움을 꼽자면 첫 번째는 첫 월급 봉투를 받는 즐거움,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의 즐거움입니다. 첫 직장을 잡고 우리는 내가 이제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라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연탄가스세 나오는 월세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습니다. 사막의 뜨거움을 이겨낸 원동력은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세대, 아들, 딸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기쁨을 얻는 과정이 올바르냐, 공정하냐에 대한 관심은 아들, 딸 세대가 더 강렬합니다. 문 대통령은 첫 월급의 기쁨을 늘리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제시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해 강남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두 가지 해법 모두 실패했습니다. 내 직전, 내 집 마련의 꿈을 잃은 청년들, 30대와 40대가 미친 듯이 영혼을 끌어모아 빌린 돈으로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꿈이 내게서 영영 멀어졌다는 절망과 불안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 생은 망했다는 이들의 절규에 대통령은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는 이 정권의 정책 실패에 대한 심판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지금 선거 앞두고 좀스럽게 퇴임 후 사저 이야기나 할 때가 아닙니다.